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날이 이 시간 정도 되니까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는 정말 덥더라고요. 네, 땀이 좀 나는? 그래도 발은 시려서 여전히 수면 양말을 신고 있다는? 아, 광주는 비가 와요? 그렇군요. 비가 오면, 음, 비가 오면 저기잖아요. 미세먼지가 사라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비 오는 게 정말 싫었는데,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세상이 왠지 깨끗이 씻겨지는 것 같아서, 비가 많이 오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어서 오세요. 또, 어렸을 땐 눈이 오는 게 참 좋았어요. 요즘은 눈이 오면, 예, 눈이 오면, 아유, 내일 또 빙판 길 때겠네? 그 생각부터 들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추천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추천해주신 1193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어제는 딸이 시험을 못 봤다고 퉁퉁 불어갖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길게 이야기를 했죠. 시험은 숫자에 불과하다. 엄마는 너가 계속 성적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그렇게 우울한 거 엄마는 싫다. 네가 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해봤자 요즘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뭐 성균관대, 한양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게 그런 대학에 들어가려고 너의 3년이 불행한 거 엄마는 싫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굉장히 처음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엄마의 뜻을 이해했나 봐요. 지금은 시험을 포기하고 놀고 있어요.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TV 보면서 놀고 있는 딸에게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의 행복이야 라고요. 대신 아빠한테 비밀이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나는 음악 소리 별로 안 큰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음, 노래 어 마이크 소리랑 음악 소리랑 똑같은데. 음. 마이크 소리랑 음악 소리가 너무 똑같은데요. 예. 좀 크다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노래 소리 별로 안 크죠? 어. 왜 어떤 사람들은 음악 소리가 더 크다 그러지? 지금 마이크 소리하고 음악 소리하고요. 저기 똑같아요. 음. 이거 막 크다는 사람이랑 안 크다는 사람이랑. 예. 혹시 한쪽으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그럼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 이번엔 뭘 들어볼까요? 예. 어때요? 이게 음악 소리가 그렇게 많이 커요? 괜찮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음악에 따라 다른가 봐. 어떤 곡에 따라서. 예. 곡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손 안 댔어요. 똑같아요. 예. 내가 지금 나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아까 그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는 곡 자체의 음이 좀 큰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음악 크다고 소리 지른 사람들,
내가 생방송 중에 그런 얘기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크면 큰 대로 들어. 어디다 대고 시킴질이야. 아, 내가 요즘에 너무 그냥 서정적으로 대해줬더니 함부로 불만을 제기하고 그래? 내가 또 한 몇 달 잠수 타야 정신 차리지? 어? 우리 방송에서 내가 시킴질, 지적질, 금지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 생방송 중에 어디다 대고 음악 소리 크다는 얘기가 나와? 어? 내가 몇 달 잠수 타버려? 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지들이 알아서 들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망치면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게 의지가 부족해갖고 망치면 방송을 듣겠어? 건강을 생각해서 뭐 화내지 마세요. 이거 시킴질이고 지적질이야. 뭐 또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말을 하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시킴질이야.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몽땅 블랙이야. 알았어? 지랄하네. 네 일기는 네 일기장에 가서 써.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고 지적질이야.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내가 그동안 너무 풀어줬어. 너무 이렇게 곱게 대해줬더니 세상 두려운 줄을 몰라? 우리 방송에서 절대 금지되어 있는 게 뭐예요? 시킴질, 지적질, 똑같은 거지. 시킴질, 지적질, 이간질, 침묵질, 요 4가지 금지예요. 시청자들끼리 지네들끼리 막 인사하고, 때때로 어저께 내가 이제 뭐지? 집안 우리 조카한테 면회 갔다 오다가 생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모바일로 한마디 쳤다? 들은 척도 안 해. 지네끼리 막 싸우느라고 뒤졌어. 지네끼리 재방송 때 막 싸우고 말이야. 몇 놈이 한두 놈이 막 하나는 패딱지 달고 하나 안 달고 막 싸워. 내가 그 닉네임을 잊어버려가지고 와서 블랙을 시키려는데 그 패딱지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갖고 못 시켰어. 이게 건빵의 서름이야. 건빵의 서름. 새로 시청자가 들어와갖고 뭐라고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지네끼리만 아는 척하고 지네끼리 싸움질하고 말이야. 내 채팅창에 니네 링이야? 어디다 대고 내 채팅창에 가서 싸움박질하고 지랄이야. 내 채팅창은 나한테 하는 말만 하는 거야. 알았어? 누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아니야. 예. 어디 이 방송 몇 명이나 본다고 여기 와서 또 홍보질이야. 나 진짜. 야, 이 방송 몇 명이나 본다고 막 2,000명도 지금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여기 와서 뭔 방송 보라고 홍보질이야. 요즘에 말이에요. 뻑하면 홍보하는 애들 너무 많어. 그리고 뭐래더라? 고화질에 최고의 편집을 어떻게 제공한다는 둥 별합을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자꾸 쪽지로 보내는데 보내지 마! 내가 고화질 필요 없다고 몇 번 말했어!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고화질로 보면 사양이 좋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버퍼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화질을 점점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방송을 전국에서 특히 이렇게 무슨 공용 컴퓨터,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내가 고화질로 방송을 해버리면 못 봐요. 그래서 내가 화질을 높이지 않는 거거든. 물론 이제 고화질로 했을 때 나의 기미가 숫자까지 다 세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화질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고화질로 했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의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방송이 자꾸 버퍼링 걸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모바일로 들어오셔가지고 HD로 시청하기를 끄세요. 일반 화질로 시청하기. 아니 우리가 무슨 화질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게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화질로 시청을 하면 훨씬 더 버퍼링이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보는데 다른 때보다 되게 속도가 버퍼링이 자주 걸린다. 그럴 때는 채팅창을 끄세요. 예. 아프리카의 채팅창을 아예 끄고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이 채팅창 때문에 채팅창 정보를 주고받느라고 그래서 더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방송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갖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돼. 일단 채팅창을 꺼본다. 그래도 안 되면 뭘 하냐면 이제 그 컴퓨터를요. 그러니까 이 보는 전화기 모바일 기기를 아예 껐다 키세요. 그러면 이 모바일 기기에 쓸데없이 막 돌아가고 있는 앱들이 다 꺼져. 그러면 온전히 아프리카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또 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프리카 앱을 지워. 그 다음에 모바일 기계를 꺼. 그 다음에 모바일 기계를 다시 켜서 아프리카 새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를 업데이트를 쭉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놓쳐버린 분들이 방송 시청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 시청하기가 많이 안 되더라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프리카 TV로 시청을 하실 때는 아프리카 TV로 시청을 하실 때는 그런 몇 가지 잔기술을 좀 필요로 한다. 첫째, 채팅창을 꺼본다. 그래도 안 되면 모바일을 껐다 킨다. 그래도 안 되면 아프리카 앱을 지우고 모바일을 끈 다음 모바일을 켜서 다시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아서 시청해본다. 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아프리카 방송을 보시다가 쟤 왜 강퇴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같이 강퇴당합니다. 예. 왜 그러냐? 보통 들어가고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헛소리 하는 애들이랑 같이 2인 1조로 들어온 애들이 있어. 지금도 딱 2인 1조로 들어와갖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한 애를 강퇴시키면 2인 1조로 들어온 애가 쟤 왜 강퇴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같이 강퇴야. 그래서 누가 강퇴를 당하든 벙어리를 당하든 관심 끄세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망치부인만 바라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시면서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망치부인 방송은 참 배울 게 많고 모르는 내용들 알게 돼서 다 좋은데 망치부인님이 가끔 거친 욕설을 해가지고 방송을 볼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교양 있는 시사 방송을 원하시면 딴 방송 보세요. 예. 그 교양 있는 시사 방송을 원하시고, 예, 이렇게 부드럽고 우아한 시사 방송을 원하시면 다른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방송은 목적이 교양 있고 우아한 방송이 아니야. 우리 방송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학력이 없어도 어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어도 간신히 졸업장만 따고 나와서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땀 흘려서 어느 가게에 물건을 배달하고 문득 한 구절을 들어도 귀에 확 꽂히는 그런 방송이 목적인지라 또 일부러 제가 또 이 거친 언어를 하는 면이 있어요. 예. 사실 제가 아프리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욕설 같은 거 안 했거든요. 맨 처음에 2007년에. 그랬더니 200명도 안 보더라고. 근데 이제 2008년부터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에 욕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많이 보더라고요. 예. 물론 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 워낙 우아한 시사방송에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방송은 우아한 시사방송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 방송은 시사를 재밌게 시사를 눈높이에 맞춰서 그게 볼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배운 분들, 교양이 특출하신 분들 또는 이 전문가들 보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들찬 전문가가 잔소리를 해. 진짜 고수들은 우리 방송 본다는 얘기도 안 해. 다만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를 자기의 언어로 우리 방송에서 망치부인이 한 얘기를 자기의 언어로 변화시켜서 자신의 나와바리에서 풀어내는 거야.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기자는 기자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이 방송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망치부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이 이거구나 싶으면 그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변화시켜서 블로그에 글을 쓰든 기사로 쓰든 또는 뭐 칼럼을 쓰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고수가 돼서 잔소리하지 말고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교양 있는 언어로 변화시켜서 전파를 하시든가 아니면 당신의 교양에 정 망치부인 방송에 안 맞으면 보지 마. 우리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교양 있는 유창선 박사님 방송 매일 밤 하시잖아. 팩트TV 봐봐. 욕해? 거기 욕 안 해. 팩트TV나 유창선 박사님 방송을 보면 욕 안 하니까 그런 교양 있는 방송을 보든가 아니면 이 방송을 볼 땐 꾹 참고 봐. 하루라도 망치부인 목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쳐봐.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고 시킴질이고 요구질이야.
주면 주는 대로 보는 거지. 아 정말 내가 요즘에 너무 서정적이라 가지고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그냥 하늘을 찔러. 야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따 대고 반말이냐. 우리 방송 87살 먹은 할머니도 봐. 그 할머니 채팅창에다 그런 말 절대 안 해. 왜? 채팅할 줄 몰라? 87세 된 할머니도 재밌다고 보는데 어따 대고 네가 네 나이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그리고 그렇게 나이살 대접받고 싶으면 딴 방송 가. 난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반말했어. 꼭 여기서 존댓말 하라고. 내가 무슨 공영방송이야? 내가 KBS야? 내가 무슨 뭐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니네가 나한테 KBS로 주는 수천억을 갖다 줘. 그럼 내가 고운말로 방송해 줄게. KBS에 내는 수천억의 이 시청료를 나한테 딱 갖다 주면 내가 절대 박근혜 욕도 안 하고 이명박 욕도 안 하고 국회의원 욕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그놈이 그놈이지요 이러면서 욕 안 하고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이 KBS 시청료를 나한테 갖다 바칠 거 아니면 닥치고 봐.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어저께 젊은 사람들한테 제발 그 나이든 65세 이상 출마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2번 떨어졌으면 더 이상 출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참세상님 3선 이상이 아니라 4선 이상이에요. 바꿔주세요. 3번까지는 봐줘. 왜냐하면 구청장, 군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까지는 출마할 수 있어요. 난 똑같이 지방자치제가 3선 제한이 있으니 국회의원도 3선 제한 두라는 거야. 모든 의원, 지방의원도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전부 다 3번까지는 출마하고 당선되고 4번째부터는 하지 마라. 예. 그게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3번까지는 할 수 있다. 구청장처럼. 그러나 이 4번째부터는 하지 마라.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래서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좀 지금 비례대표들 중에 그 똘똘하게 일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 똘똘하게 젊은 의원들 일 잘하고 있는 비례대표들 있잖아. 그런 의원들한테 수도권 좋은 자리 그 좀 물려주고 정말 그 3선씩 했으면 그 이름값 하러 경상도 같은 데로 내려가. 경상도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출마하란 말이야. 야, 그랬더니만 이제 아마도 65세 이상의 그 저기 늙은 의원 빠인가 봐. 아니면 막 그 4선 이상 의원 빠들인지 뭐 나한테 내가 공천 받고 싶어서 내가 공천 받고 싶어가지고 저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내가 진짜 무식한 게 죄야. 무식한 게. 내가 뭐라 했어. 나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출마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어 못했어? 했잖아. 우리 집 앞에 문재인이 와서 문재인 당대표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막 삼고초려를 하고 국회의원 130명이 전부 다 쳐들어와가지고 제발 출마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108배를 해도 내가 못 나가. 왜?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10년 동안 출마를 못해. 10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8년은 출마 못해. 그러니까 내가 출마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헛소리한 등신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등신 새끼들의 죄는 뭐야? 무식한 거야. 무식한 게 죄야.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화나지 말고 그거 막 나한테 신고하고 그러지 마. 그러면 그럼 망치 부인이 8년 뒤에는 출마하실 건가요? 출마 안 해. 왜? 아니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그게 다 종질이야. 종질. 그 머슴질이라고. 야 내가 누가 시킨다고 뭐 할 사람이냐 내가? 미치고 팔짝 뛰어서 대가리가 텅 비지 한 다음에 뭐하러 종질을 해. 난 영원히 국민 많이 말 거야. 헌법에 나오잖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망치 부인님 같은 분이 정치해야 됩니다. 이 열터진 인간들아.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어. 아니 이 땅의 주인답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망치 부인한테 왜 머슴질을 하라고 지랄들이야. 시간이 남아더라? 덤벼? 그럼 네가 해. 난 죽었다 깨나도 머슴은 못해. 남이 시키는 거 죽었다 깨나도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뭐 정치를 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막 블랙 걸어버릴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마치 우리 방송이 국회의원 나부랭이나 대통령 나부랭이가 하는 짓보다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의 망치부인 방송이 국회의원 300명이 하는 짓거리보다 난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 대한민국 망치부인의 방송이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보다 훨씬 중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망치부인님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가 정치를 해야지. 나는 방송을 계속하고, 나의 제자들이 이제 국회로 가고 청와대로 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 나한테 그냥 어디다 대고 그냥 머슴질을 하라고. 뭔 말인지 알아? 예. 솔직히 내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사회탐구 강사를 했잖아요. 사회탐구 강사를 했는데, 내가 재수생학원에서 가르치던 그때가 언제냐면,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뀔 때였어. 그래갖고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되면 크로스 체킹을 할 거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 그래갖고 이제 사회 과목 강사들이 서로 자기들의 핵심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한 거야.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그 크로스 체킹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 크로스 체킹은 나발 똑같이 되더만. 다만 이제 과목을 다 쪼개가지고, 원래 5개인가 6개였던 과목을 12개로 쪼개놔가지고 지금 애들이 제대로 배우는 게 없는 거야. 그게 좀 문제인데, 하여튼 내가 이 사회탐구 과목 강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로 또 옮겼어요. 왜 옮겼냐? 제 대입반은 겨울방학 때 놀아. 겨울방학 때 이제 수능 끝나면 우리는 이제 주로 종합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회계 과목을 겨울방학 때부터 한 애들이 없어. 주로 겨울방학은 영수 중심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손가락 빨고 놀다가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막 존나 열심히 하는데, 가을쯤 되면 우리 같은 강사들은 전부 다 알아 누워. 막 편두통이 와. 왜? 우리는 벌써 3번째 서머를 해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말 초랑초랑한 눈으로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척 어머 이러고 듣고 있어. 그럼 속에서 열불이 확 올라오면서 내 저놈 새끼 대가리를 그냥 꺼내갖고 씻어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새끼는 뇌에 주름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치밀어오는 분노를 견디지 못해갖고 막 그 편두통 발작이 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대입반을 그만뒀잖아. 대입반 그만두고 중고등학교로 간 거야.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그 사회 강사를 하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12과목으로 갈라져요. 사회탐구 과목이. 근데 그 12과목을 내가 다 가르쳤잖아. 이 사회탐구의 문제가 뭐냐면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쉬운 과목이 있잖아. 자기가 쉬운 과목 몇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데 현행 시스템에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보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인터넷 강의, 그게 너무 비싸. 그때 한참 내가 가외하던 시절에는 150만원? 한 과목을 들으면 150만원 정도를 주고 6개월을 듣는 뭐 그런 게 유행을 할 때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150만원을 주고 6개월을 끊어도 그럼 그만큼 듣냐? 안 들어. 사실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러면서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서 내가 사회 과외를 하면서 사회탐구 학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과외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지네들이 과목을 짜서 오는 거야. 우리는 이 과목 할래요? 그럼 내가 그걸 4개씩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변할 텐데, 아니 이게 점점 사회계 과목이 언제부터 교육이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야. 김영삼 때 이 소위 이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로 통일이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김영삼 때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게 꾸려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역사교육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사회계 과목에 대해서 그 빈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을 막 쪼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김영삼 이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그다음 사회문화, 그리고 지리, 역사 이걸 다 공부를 했어. 이걸 공부를 다 해야 대학을 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김영삼 때 이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걔네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국사를 서울대만 필수로 하게 된 게 아마 김대중 때부터 같아. 김대중 때부터인가 노무현 때부터인가가 그 국사를 서울대만 필수로 했어. 그러면서 나머지 애들이 전부 국사를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야. 서울대 가래들만 공부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사회탐구도 2과목만 공부해도 되게끔 바뀌는 거야, 점점.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회 과목을 2과목만 공부해도 되게끔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점점 무식해지는 거야. 얘 우리 감노수야. 너 어떡하냐? 이거 우리 지금 변호사가 보고 있어. 너 지금 LI스부야.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 우리 변호사가 이거 다 캡처 뜨고 있어. 너 이거 너 지금 시험 때라 그러지? 너 지금 시험 때라서 지금 막 속상해갖고 여자 악플 달고 있는데 너 임마 우리 변호사가 너 고소해가지고 경찰에 들어가면 너네 엄마 아빠한테 연락 가. 그때 가서 망치 부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해봤자 내가 방법이 없다고. 용서할 방법이 없어 이 문딩 새끼야. 아니면 뭐 여론 조작 부대인가? 뭐 저 포항 지역 주부들 또 주민번호 도용해갖고 또 글 쓰는 거야? 아이 못난 새끼들. 자 조심들 하고 예. 어이구 또 요거 캡처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요거 캡처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우리 감노수 법정에서 보자. 그거 알지? 내가 이제 다시 합의해주는 절대 합의 안 해주는 거. 그동안에는 우리 변호사가 뭐 막 울고불고 매달리면 몇 건 합의를 해줬는 모양이야. 근데 내가 열받아갖고 절대 합의해주지 말라 그랬어. 너 이제 형사처벌 받고 대신 우리는 형사처벌 받은 걸로 민사를 걸 거야. 그러니까 넌 형사 변호사 민사 변호사를 다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 교육을, 그러니까 사회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사회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도, 이 지경이 안 될 텐데,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이 오르고 있잖아. 국가의 주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역에 가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인 줄 알고 있고, 그게 잘못된 교육이 잘못된 국민의 성향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언론은 모두가 다 같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뭐가 똑같아?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거야. 아니 여당에 100명이 잘못하고 야당에 2명이 잘못하잖아. 그러면 둘이 싸잡아서 똑같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누구였지? 가령 새누리당 도의원이 잘못하면 도의원이라고 얘기해. 그냥 도의원. 뭐 무슨 당 도의원 이런 얘기도 안 해. 아니면 그 국회의원은 이름만 나와. 근데 2번 당에서 무슨 군의원이 하나가 잘못하잖아. 그러면 새정치연합 기초의원 이렇게 얘기해. 새정치연합 기초의원이 수백 명인데 싸잡아서 욕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언론이 만들어낸 틀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틀거리에 익숙해져가지고 너도 나도 모르고 막 덩달아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해.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싸잡아서 욕해요. 그 사람한테 너네 동네 국회의원 알아? 몰라. 지네 동네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면서 국회의원을 싸잡아 욕해. 그건 뭐냐? 국회의원을 알고 욕을 해야 돼.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제대로 제대로 국회의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욕을 해야 되는데, 걔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예. 걔가 뭘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싸잡아서 욕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새끼들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붙들고, 네가 아는 국회의원 이름 10명만 대봐. 못 대. 야당 의원 똑같대. 야당 의원 10명 대봐. 못 대. 그러면서 싸잡아서 욕들 하는 거야. 왜? 이게 말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국회 모습을 언론에서 공개할 때 뭐라 그래? 막 서로 몸싸움 하는 장면을 보여줬잖아. 몸싸움을 막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회는 이렇게 야만적일 거냐? 이렇게 멘트를 해.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싸우는지 설명해요? 안 해요. 왜 싸우는지 설명을 안 해. 가령 종합편성채널 요즘에 보면 얼마나 거짓말해. 그냥 내리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종합편성채널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 못 만들게 의장석을 막고 항의했는데 그 설명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학교 등록금 계속 올려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사는 새끼들 때문에 그 각 대학의 사립재단을 감시하는 법, 사립학교법 만들었어. 근데 그 사립학교법 만드는 거 반대하면서 한나라당이 깽판 쳐가지고 몸싸움 일어난 건데 설명을 안 해. 그래놓고 언제까지 몸싸움하는 국회를 봐야 되냐. 이거는요, 언론이 아주 비겁한 거예요. 왜 싸우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 싸운다고 싸잡아서 욕을 한 거야. 그럼 국민들이 또 싸잡아서 같이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즘에 박근혜 지지하는 할아버지들이 뻑하면 정치를 비판하면요, 국회 해산해버리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이게 뭔데?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국회 해산을 밥 먹듯이 했어. 왜냐? 국회가 유일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국회를 그래서 싸잡아 욕을 하고 해산시켜버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국회를 없애버리고 대통령 1인 독재 체제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국회를 해산해버려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2008년부터 계속 얘기해온 게 있어. 뭐냐? 나는 시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위를 왜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 백날 시위한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지 않아. 시위보다 100번 중요한 게 뭐냐? 100배 중요한 게 선거예요. 시위보다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맨 처음에 뭐 추천 억수를 받아 한두 번.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방송 1위에 등극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저놈의 안내 문구 때문에 요즘에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쟤네들이 원하는 건 1인 독재 체제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된다. 그다음 내가 그 얘기 뒤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투표. 그 시위를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의 투표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박근혜와 여당 지지하는 세력은 35%야.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 35%는 똘똘 뭉쳐서 거의 투표해요. 이 박근혜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투표를 해. 매번 투표해. 그러니까 투표율이 여당 지지층은 투표율이 재보선에도 85% 정도는 투표를 해. 그러니까 국민 중에 35%가 그 박근혜와 여당을 지지하는데 이 사람들의 85%는 반드시 투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항상 투표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27%? 27%는 반드시 투표를 해.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 그 다음에 그럼 야당 지지자가 얼마냐? 야당 지지자가 다 합치면 30%예요. 이번 당 나머지 그 무소속까지 합쳐갖고 야당 지지층을 다 합치면 30%야. 그러니까 저쪽은 35%, 야당 지지층을 다 합쳐야 35%.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기기가 어려워. 처음부터 그냥 지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가운데 35%가 이 30%가 합치잖아요. 야당 30%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쳐갖고 후보를 멋있게 단일화하잖아. 그러면 가운데 35% 중에서 10% 내지 7%가 투표를 해. 그러면 이쪽이 37%, 쟤네가 35%. 그래서 2% 차이로 간신히 이기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자, 내가 지금 얼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제 성향이 전체 100%의 국민 중에 유권자 100% 중에 35%는 여당을 지지해.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이 자유당, 민정당,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 전체의 35%야. 고정이야. 이 숫자는 아무리 못해도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를 해. 전체 전국 투표일 때는 100% 거의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보선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투표 못하는 사람을 빼고 약 85%, 35% 중에 85%가 투표를 해요. 근데 야당 지지층은 100% 중에 30%야. 근데 이 100% 중에 30% 중에 약 6% 정도가 굉장히 목소리가 커. 목소리가 큰 야당 지지자이고, 그 다음에 24%는 그냥 습관적으로 2번을 찍는 사람들이야. 습관적으로 2번을 찍는 24%에다가 목소리가 큰 6%. 그 6%는 다 쪼개져 있어. 좌우지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야권 지지층인데 이 사람들이 늘 쪼개져 있기 때문에 35대 24, 6. 반드시 35가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는 특히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35%짜리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소선거구 제도가 뭐냐면 그 지역에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각자 경쟁을 해서 1등 먹으면 그 사람이 다 먹는 거야. 그냥 이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 65%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매번 당선이 되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닌데요. 뭐 가끔 지지율 50몇 프로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요 35% 더하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야권 지지층은 30%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들이 후보를 아름답게 단일화하면 이쪽에 중간에 있는 35%가 남잖아. 그 35%에서 그러니까 7 내지 10%가 투표를 해요. 그러면 40%가 되잖아. 그럼 35대 40%를 더해서 75의 절반 이상을 먹어야 당선되는 거잖아. 그래서 50몇 프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투표 성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소위 그 여당을 지지하는 35%의 그 기본적인 정서와 정보 유입 루트가 어디냐면 KBS나 MBC 같은 공중파,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혹은 채널A, TV조선, YTN 같은 이 종편, 그러니까 YTN은 종편이 아니지만 거의 종편 수준으로 보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채널A, TV조선, MBN이 좀 심각해. 그래서 KBS, MBC, SBS, 그 다음에 채널A, TV조선, MBN 요런 6개의 방송을 주로 이제 듣는 청취층이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이렇게 그 자극적인 내용을 평상시에 방송을 하다가 그 은근히 밑에 자막으로 뉴스를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왜곡된 정보를 계속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노출된 35%. 그 35%가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야. 진짜 좀 지식이 있고 진짜 정말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보수층은 새누리당 지지 안 해. 그럼 주로 이제까지 박근혜 이명박을 찍었던 지지층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특징이 뭐냐면 저소득층,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저학력층, 학력이 낮아 특징적으로. 그 다음에 고연령층,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정보로부터 차단된 사람들이 그 시키는 대로 이 권력자들을 지지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이제 가령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얼마 나오느냐? 40% 정도밖에 안 나와. 50% 미만이야. 다 50% 밑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날은 평일이기 때문에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투표할 수가 없어. 투표를 못해. 그리고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부터 어땠냐면 재보선 때 일부러 기업이 회사에서 야근시키고 새벽에 일찍 나오라고 그러고 그런 걸 시키는 데가 많아. 재보선 선거가 있을 때 일부러 회사에서 일찍 나오라고 그러고 늦게까지 회식하면서 안 보내줘요. 그래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몸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못해. 그래서 소위 그 야권 지지층은 투표율이 낮은 거야.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40% 중에 27%는 반드시 여당이야. 그러면 나머지가 13%밖에 없는 거야. 그지? 아니야, 40% 중에 27%가 여당이고 23%구나. 23%가 야당이야. 그러니까 이 게임은 백날 해봤자 지는 싸움이라고.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여러분 이번 선거 과정을 전체를 보면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공정하게 언급해줬어요? 실제로 이게 내가 망치부인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지난주야. 지난주 20일인가에 내가 처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니야 21일인가에 가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잖아. 그때까지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요. 투표구 4개를 재보선 4개를 보도를 안 했어. 그죠? 이게 인천 강화, 그 다음에 성남 중원, 그 다음에 관악, 광주 서구 이게 4개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2개는 절대 얘기 안 해. 인천 강화 지역하고 그리고 성남 중원 이 2군데는 절대 언급을 안 해. 왜? 거기는 새누리당 우세 지역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젊은 층이 뉴스를 듣고 투표에 참여할까봐 거기는 절대 언급을 안 했어. 투표 일주일 전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야당 후보들을 다 언급했냐? 아니야. 전체 후보들 중에 가장 언급 빈도가 많이 된 게 누구야? 정동영, 천정배. 모든 뉴스. 나는 라디오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매 시간 정시 뉴스를 해요.
정시 뉴스를 할 때 매 시간 천정배 정동영 얘기 나와. 광주 무소속 천정배, 관악 무소속 정동영 얘기 나오는데 광주의 2번 후보, 관악의 2번 후보 안 나와. 나는 그리고 관악의 이상규 후보가 아예 출마를 안 한 줄 알았어. 한 번도 언급이 안 나와갖고요. 그 이상규 후보는 출마를 안 한 줄 알았다니까? 알고 보니까 출마했었어. 출마했다가 지난주에 사퇴한 거야. 아예 다른 후보는 누가 출마했는지 언급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정동영 천정배만 언론에서 드립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무소속이고 이 사람들이 표를 얻을수록 이번 표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계산하고 언론이 일부러 둘을 띄워준 거야. 그럼 언론은 언제나 그랬어요. 언론은 항상.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87년에 처음으로 민주선거를 했어. 처음으로 이제 민주선거를 해가지고 그때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가 나왔어. 그때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표가 갈라지는 바람에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이 돼요.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 둘이 얻은 게 53%였어. 두 개 합쳐서. 근데 노태우가 얻은 게 저기였어요. 35%. 그 35%가 고정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분열돼갖고 그때 87년 민주항쟁을 일으켰는데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92년에 대선이 있었어. 그때는 언론에서요. 그때 이제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가 붙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김영삼이 원래 민주화운동 세력이었는데 90년도에 민주화운동을 배신하고 그리고 신한국당으로 그 당시에 민자당이죠. 예, 민자당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민자당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야권 세력이 싹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대전을 벌였는데 뉴스에는 언제나 누구만 나왔을까? 뉴스에는 언제나 정주영만 나왔어. 뉴스를 딱 하면 뉴스에서 한 5분에서 7분이 정주영이 연설하는 장면, 그 다음에 정주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주영 그러는 거, 그런 장면만 계속 보여줬어요. 92년 대선에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주영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다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 정주영이 19%인가 얻어. 마치 정주영이 대통령 될 것처럼 보도했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정주영이 19%를 얻고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2% 차이로 김대중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언론에서 일부러 김영삼, 김대중을 보도하지 않았어. 그때 김대중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더러 TV 토론하자. 정주영더러 TV 토론하자. 셋이서 TV 토론하자. TV 토론 안 했어요. TV 토론 안 하고 계속해서 정주영만 띄운 거야. 그래가지고 김대중을 떨어뜨렸어. 그러다 이제 97년에는 지네들이 IMF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력을 포기한 거야. 그래서 이인재가 나가는 걸 막지 않은 거야. 지네 쪽에서 이인재가 나가서 이회창 이인재로 표를 가르는데 방치한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 당선이 돼. 그래서 김대중 5년 동안에 IMF를 극복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누구 띄우기? 정몽준 띄우기. 모든 언론에서 정몽준이 여론조사 1위. 그 얘기 계속한 거야. 기억나요? 예. 2002년 대선에서는 전부 다 모든 언론이 정주영이 여론조사 1위란 얘기를 계속했어. 그래가지고 정몽준이 여론조사 1위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몽준하고 노무현 후보, 이 민주당 안에서 친노가 싫다 이런 미친 새끼들이 정몽준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지랄 연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좋다. 그러면 정몽준이랑 같이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걸 원하냐,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둘이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정몽준 쪽에서 원한 게 뭐냐? 전화 여론조사였어요. 왜냐면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계속 1등이라고 언론에서 띄웠기 때문에 전화 여론조사 하자 그랬어. 그 전화 여론조사 했는데 누가 이겼어? 노무현이 이겼어. 결국 언론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기는 바람에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몽준이가 출마 안 하고 간신히 노무현이 당선된 거지. 근데 이 언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의 그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괴롭혀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누구를 띄웠어? 2007년에는 모든 언론과 네티즌이 문국현. 그 당시에 무슨 다음 아고라나 이런 데 가보면 문국현 지지자들이 천지였어요. 그게 나는 문국현 1등 할 줄 알았다니까?
뭐 이명박 지지자도 아무도 없어. 정동영 지지자는 당연히 없었고 모든 사람이 문국현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문국현이가 정동영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정동영은 무조건 2번 찍는 사람들이 24% 찍어줬고, 그리고 누구? 문국현이 5.6% 나왔어. 5.6%. 그게 뭐예요? 결국 여론 조작단을 통해서 띄운 거야. 그 다음에 2008년 총선 때는 어떻게 했냐면 2008년 총선 때는 자기는 그 당시 진보신당 지지자다. 자기네는 진보신당 지지자라고 모든 게시판에 도배를 하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똑같다 그러면서 민주당 욕만 하는 거야. 계속 그랬어. 그러면 그 아고라에 글이 올라오면 뭐 60개 중에 55개가 진보신당 지지자의 글이야. 자, 그렇다면 그 글로만 봤으면 진보신당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와야 돼? 민주당보다 많이 나와야 돼. 그런데 나중에 까보니까 진보신당 지지율이 2%였어. 그럼 뭘 의미하냐? 결국 진보신당 지지자인 척하는 여론조작단이 그렇게 이 민주당을 까댄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2008년에. 그리고 2010년에는 똑같은 애들이 자기는 국민참여당 지지자다. 자기는 국민참여당 지지자라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까대는 거야.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어마어마한 지지를 얻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5%인가? 밖에 안 돼. 최대 지지율이 5% 정도밖에 안 됐어. 그렇게 해서 제3의 정당을 띄운 거야. 마찬가지로 2012년 총선 때는요. 다 같이 누굴 띄웠어요? 민주당으로는 안 돼. 통진당. 통합진보당. 기억나지? 2012년에는 다 같이 통합진보당 노래를 부른 거야. 총선 때. 그래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각 지역의 후보로 나온 게 몇십 명이었는데 30몇 명이가 나왔어. 다 당선돼야지. 그 중에 된 게 5명도 안 돼. 지역에서 당선된 게 5명이 안 된다니까? 그건 뭘 의미해? 그것도 개뻥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대선 때는 2012년 대선 때는 누굴 띄웠어? 2012년 대선 때는 마지막까지 안철수 띄웠잖아. 안철수가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마지막까지 안철수 얘기만 했어. 안철수 띄우기. 이게 얘네들의 전술이에요. 이제까지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돈의 권력이 사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가장 유효한 방법은 뭐냐? 이간질이야. 제3의 후보 띄우기. 이간질이지. 이간질 중에 하나가 바로 제3 후보 띄우기예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붙었는데 정주영 띄우기. 그 다음에 노무현 노무현하고 그 당시 이회창, 노무현 이회창 싸우고 있는데 문국현 정주영 띄우기. 그 다음에 정동영 이명박 전쟁 때는 문국현 띄우기. 그 다음에 문재인 박근혜 때는 안철수 띄우기. 언론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그때 2012년 여름에 안철수가 별로 의미도 없는 책을 내.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 짜집기한 책을 한 권 냈는데 모든 언론에서 동시에 몇 분마다 책이 팔린다고 수백 개의 기사가 떨어지는 거야. 나오는 거 1시간에. 아니, 세상에 누가 책을 냈는데 기사가 수백 개가 나와봐. 베스트셀러 안 되면 그게 등신인 거야.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요 1시간에 수백 개의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 책 홍보를. 아니, 그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내가 볼 때 5천만 권은 팔려야 돼. 근데 5천만 권이 팔리고 온 국민이 다 읽어야 돼. 근데 그거 읽었다는 사람 많지 않아? 그죠? 예.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제3 후보를 띄워서 그 야권표를 2번 지지자층을 위축시키는 거. 그게 걔네들 언론의 목적이야.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두 번째로는 가령 이제 선거가 아닌 일상적일 때는 뭘 하냐면 일상적인 이간질을 해요. 어떻게 이간질을 하느냐? 첫째, 지역별 이간질. 호남 비하, 영남 대구 비하. 이래가지고 지역별로 서로 막 싸우는 척을 해. 그게 대표적 프레임이야. 그래갖고 일부러 호남을 막 비하하게끔, 사람들 화나게끔 만들어. 그러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리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호남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영남 사람들을 또 영남 꼴통이다 이러면서 또 막 비난을 해. 특히 이제 이 채팅창에 와가지고 뭐뭐랑깨라고 쓰는 거랑 뭐뭐라 이기야, 요게 바로 소위 그 여론 조작단에서 퍼뜨린 말이야. 뭐뭐라 이기야 요거는 경상도 쪽 언어고 뭐뭐랑깨는 전라도 쪽 언어라고, 그 두 가지 말로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쓰는데 읽어보면 어법에 안 맞아. 정통 사투리가 아니야. 결국 그 새끼들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서 그 말을 써서 그 지역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기야라는 말을 쓰면서 이 호남 사람들을 비하하고 뭐뭐랑깨라는 말을 쓰면서 이 영남 사람들을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영호남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그게 이 심리 전담반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론조작 부대의 역할이야. 첫 번째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뭘로 이간질을 시키느냐 하면, 남과 여로. 여자도 군대 가라. 그거 조직적으로 한 거야. 조직적으로 여자도 군대 가라. 여성부를 없애라. 그걸 일부러요. 별 얘기 아닌데, 가령 이제 뉴스에서 지네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뜬금없이 여성부 폐기하라는 글이 올라와. 그럼 그쪽 팀에서 막 와갖고 댓글을 이 뉴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성부 폐지, 뭐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엉뚱한 얘기를 막 해. 그러면 그걸 보는 정상적인 사람들 화가 나잖아. 아니 여자도 군대 가라는 게 말이 되냐? 혹은 아니 여성부를 왜 폐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논쟁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논쟁을 처음 시작하는 게 한 패야. 같은 패가 일부러 그래서 여성부 논쟁을 벌여가지고 논지를 흐려버리는 거야. 그 팀이 있었어. 아예. 그래서 얘네들 아예 팀으로 움직였어요. 그 팀이 지금 사라졌어.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팀이 사라졌어.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간질시키기. 두 번째는 남녀를 남녀를 이간질시키기. 세 번째를 뭐 하냐. 젊은 것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 요즘 젊은 애들 아무 생각 없다. 그거 젊은 애가 쓰는 거야. 마치 나이 든 사람인 척. 그 다음에 늙은이는 투표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나이 든 사람들이 쓰는 거야. 40, 50대 아저씨들이. 왜? 그거 노인층을 분노하게 하려고. 세대의 갈등.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를 분열시켜가지고 이간질시켜가지고 갈등하게 하는 거야. 그게 큰 세 축의 프레임이에요. 영남 호남 대결시키기, 남자 여자 대결시키기, 그 다음에 젊은이와 노인층을 대결시키기. 그게 얘네들이 짜고 있는 구도야. 그래서 맨날 청년 실업 문제 나오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뻥을 까잖아. 그래서 요즘에 노인분들이 일자리 많아요? 노인분들 일자리 늘어났어요?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 제일 많이 해. 근데 그거 알죠? 원래 나라에서 보조금 받던 어른이 노인 일자리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무슨 그 교통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뭐라 하면은 돈을 준대. 그 돈 받았다고 정부 지원금이 끊겨버리고 그래. 이게 말로만 지원금이지 실제로 현상을 보면 줬다 뺏는 거예요. 돈을 더 줄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갈등을 유발하면서 국민들을 분열 이간질시키는 게 얘네들의 기본 프레임이야. 그 다음에 뭐가 목적이야? 진보 보수. 진보예요, 보수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거 묻고 다닌 새끼들이 누구야? 댓글 여론 조작단이야. 진보하고 그래서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니 의미를 물어보면 새누리당 지지하면 보수, 새누리당 비판하면 진보. 그 말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보수 진보에 뜻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거야.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냐? 절대 아니에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보수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사람들. 그게 보수야. 새누리당이 그래요?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써서 몽땅 대부분이 탈세하고 부동산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논문 표절하고 그게 기본이잖아. 거기다 성범죄 경력 다 있고 그 다음에 돈 문제 불법 자금 2번이나 받아가지고 감옥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 당 최고위원 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도덕성이 있어. 거기 도덕성 없는 당이야. 그죠?
그 다음에, 뭐,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냐. 그 당에서, 그 당 당대표가 김무성이 불러다가 세미나 한 사람이 누구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데려다가 역사 강의 듣는 사람들이야.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 돼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미친놈들 불러다가 강의를 하고 그거 좋다고 세미나 참가하는데 그게 무슨 보수야?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매국노지. 그거 보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을 잘 지켜?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당의 장관 후보들 기본으로 5개 법 어기고 들어가. 그게 무슨 준법 정신이야. 그 다음에 신앙심? 이 신앙심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 전통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야. 뭐 거기 신천지에 가서 강의하고 막 그랬더만 신천지에 가서 축사하고 그게 무슨 신앙심이 깊은 거야. 그래서 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보수냐 진보냐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가령 안보 문제, 나 같은 경우도 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나오면 뚱땡이 3대라고 욕하잖아. 나는 개새끼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난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가자란 말이야.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요. 그렇지만 가령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든 국민이 마음속에 2가지가 다 있어. 보수, 즉 안정을 지지하는 마음, 전통 질서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사회가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과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타파에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공존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을 너는 보수냐 진보냐라고 쪼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이게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나만 정해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쟤네들이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냐? 뭐 민주당을 지지하냐? 이걸로 지금 뭐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 진보정당 아니야. 민주당은 진보정당 아니에요. 그 당은 보수정당이야.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보수정당이야.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다. 얼마나 웃긴 얘기야. 무식한 새끼들인 거지.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 뜻까지 왜곡시키는 그런 여론 조작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보수예요, 진보예요라고 묻는 새끼들은 100이면 100? 여론 조작단의 하수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다음 이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진보 세력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는 분열이에요. 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대.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소수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출마했던 지역에 다른 당은 나오면 안 된대. 그건 말이 안 맞잖아. 그죠? 통진당 후보가 의석을 잃었어. 그래서 거기 재보선이 일어나는데 다른 정당은 오면 안 된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는 그럼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양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양하게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기네들이 출마하는 건 정당하고 다른 당이 출마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 관악에서 왜 이상규 말고 다른 사람들이 출마했냐고 막 비난해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며. 다른 후보가 출마하는 걸 왜 막냐고. 무슨 근거로 막냐고. 못 막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결국은 뭐냐.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야당이 막 분열되어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는 1등하는 당은 2등, 3등을 이간질시키면 돼. 특히 누구를 3등을 띄워주는 거야. 3등을 띄워서 2등을 잡는 거지. 그러면 언제나 지가 이기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를 제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싸잡아서 야당 여당 똑같다라고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야당은 무조건 옳고 여당은 무조건 잘못됐나. 여당에도 아주 간혹 사람 같은 사람이 있긴 있어. 야당에도 이름만 야당이지 몸은 여당에 가 있는, 몸과 마음이 여당에 가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봐야 돼. 그 2번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는 거,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하는 짓이 당선 뭐 선거 때 나와서는 김대중 최고, 노무현 최고 이래. 근데 딱 당선된 다음엔 노무현이가 이렇게 부르는 것들, 그거는 국민을 배신하고 속이는 거잖아.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한다든가 문제 있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뽑아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2번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국회로 들여보내. 그러면 그런 몇 놈 때문에 나머지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야. 일 잘하는, 그 당에 일 잘하는 의원들까지 싸잡아서 욕 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결국은 어느 나라의 정치 형태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 와가지고 전 이민 갈 거예요. 정치인들 다 똑같아요. 앞으로 그런 얘기하는 새끼 죽을 줄 알아. 우리 방 채팅창에 와가지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국회의원 새끼들 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죽는 줄 알아. 내 손에 붙들리면 그냥 갈기갈기 찢어갖고 블랙을 시켜버릴 거야. 알았지? 자, 아침 때 말이에요. 아까 아침 때 누가 와가지고 이번 선거 잘 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내일 모레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실망했다고. 개 실망했어요. 어떻게 우리 국민성이 이래요 이런다? 걔한테 각 4개 지역의 후보 이름 아냐고 물어볼래다가 내가 참았어. 4개 지역의 모든 후보 아냐 물어볼래다가 참았다고. 물정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 옛날에 그 병법을 다루던 고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기원전에 나온 거야. 손자병법이 기원전에 나온 거야. 이 손자병법에 나온 내용이 뭐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적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 주체의 준비 정도도 잘 모르면서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게 또 실망도 자주 해. 그리고 뻑하면 이제 실망했어요. 이제 접을래요. 뭐 언제까지 세월호 문제로 우리가 싸워야 되냐요. 백날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 새끼 내일 모레 와서 또 틀림없이 그렇게 쓸 거야. 그지? 그래서 지는 거야. 백전백승이 아니라 원래 백전불패예요. 예. 나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았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다. 예. 자, 그래서 불패는 뭐야? 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지 않는다는 건 이기지 않는 거, 이기지 않더라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상황 유지만 돼도 되니까. 백전불패인가? 미안해. 난 백전불패로 알았어. 예, 백전불패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움직임, 새누리당을 당선시키는 권력자들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걔네들의 전술 전략을 알아야 돼. 두 번째로는 우리 쪽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하는 거 보신 분? 예. 그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들이 당연히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글 쓰는 거 보셨죠? 그게 문제야. 지피지기, 나를 모르는 거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정서를 못 읽는 거야. 노동자 정당의 지지자들이 노동자의 정서를 몰라. 그러니까 표를 못 얻는 거야. 이게 뭐야? 결국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누리당을 되게 깔봐. 막 비웃어. 낄낄거리면서 비웃어. 걔네들이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비웃음을 받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주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그냥 비웃어. 그냥 우스운 거야. 적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편의 성향도 모르고 적의 성향도 모르니까 매번 지는 거예요. 왜 매번 새누리당이 이기는가? 새누리당이 왜 이기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면 이번 정당의 문제점은 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번 정당의 문제점은 너무 고인물이야. 왜냐면 쟤네 새누리당은요, 물갈이를 되게 많이 해요. 뭐 4선 5선이 많지 않아. 새누리당 대부분 초재선이야. 왜? 쟤네들은 하나의 권력을 위해 움직이고 국회의원 안 와도 먹고 살 게 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 못 받아도 다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쟤네들은 충성해. 그 당에 충성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런데 이번 정당은 국회의원 말고 해먹을 게 없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전도 안 해. 보통 초재선 때는 뭔가 이렇게 시도하고 눈에 띄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한 3선 정도 되잖아. 그러면 일을 안 해. 3선 이상 되면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좌관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이 비서진들이 괜히 눈에 띄었다가 정 맞는다. 그래서 그냥 묻어가는 거야. 대부분 이리 묻어가고 저리 묻어가고. 그래서 특별히 자기 목소리 안 내고 가만히 엎드려 있고. 그걸 뭐라 해? 복지부동이야. 자리 보존, 밥그릇 지키기. 그래서 내가 3번까지 당선됐으면 4번째는 떠나라. 한 동네에서 3번 당선됐으면 4번째는 떠나라는 거야. 그 4번, 이게 3번까지 하고 나면요. 그 주제도 안 되는데 꼭 욕심을 부려. 더 큰 거 해보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욕심에 맞게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4선 의원 대우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이 야당이 썩어버린 거야. 이번 정당의 문제는 너무 나이 많은 의원들, 그 다음에 너무 선수가 많은 의원들이, 젊은 의원들이 뭘 해보려고 그러고, 가령 비례대표들이 막 열심히 뭘 하잖아. 말 조심하라고 그래.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은 뭔가 젊은 의원들이, 젊은 진선미, 김현, 진성준 이런 젊은 의원들이 뭘 해보려고 그러잖아. 말 조심하라고 그래. 너무 나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젊은 의원들이 기가 죽어 있는 거야. 그 늙은 의원들이 486 의원들한테도 말 조심하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486 의원들이 그 40대를 가만히 있다 50대 된 거야. 그러니까 당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아니, 오바마가 몇 살인지 알아요?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게 40대 중반이야. 40대 중반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청와대에 구성하는 비서진들은 다 40대야. 3, 40대야. 그러니까 젊어. 감각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기 김일성이 어딨어. 김일성 개새끼. 됐어? 김일성 개새끼 자식하고 가갖고, 둘이서 이렇게 쎄쎄쎄하고 왔던 박근혜한테 가서 물어봐. 둘이 뭐 했냐고. 나는 김일성, 김정일 개새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 그 개새끼들하고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박근혜한테 물어봐. 하던 얘기 마저 하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정당의 문제점은 고인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개혁이 안 되고, 그리고 눈치만 보고, 그리고 이번 정당의 의원들의 특징이 뭐냐? 네티즌하고 소통을 안 해. 괜히 네티즌하고 소통했다가 무슨 욕먹는다. 괜히 찍힌다 이러면서 네티즌들하고 소통도 안 해. 나는 초재선 의원들이 그렇게 네티즌하고 소통하면 안 될까봐 기죽어 있는 거, 그런 사람은 나는 다음에 그 공천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초재선 의원일 때 싸워야 되는 거야. 초재선 의원일 때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의원직 차지하고 당선되자마자 다음 공천 받을 생각만 하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면 그런 의원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의원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지 않는 초선 의원들은 이제 다음에 나오지 않는 게 좋다. 분명히 할 말을 하고 싸울 거 싸우고, 그리고 지금 중앙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국회의원이 왜 있는 거야? 박근혜 비판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각자 목소리를 내서 정치가 뭘 잘못됐으면 그 정권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 130명 의원들 중에, 새정치연합 130명 의원들 중에 박근혜한테 때에 맞는 비판하는 목소리 낸 사람 몇 명이나 돼?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의원들 50%는 물갈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지난 3년 동안 박근혜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일 때 그때 한마디도 안 한 의원들 난 다 잘라야 된다고 봐.
이석기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온 나라를 공안 통치할 때 그때 입 다물고 있었던 의원들도 나는 다 물러나야 된다고 봐.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문제 때 뭐 박근혜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김한길 안철수 박근혜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손 놓고 앉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골든타임 놓친 거야. 난 그 둘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 김한길 안철수는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감시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될 그 주요 임무를 하지 않은 거야. 그 책임을 유권자들이 난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물어봐요. 지지정당이 누구냐? 남편이 새정치연합이니까 새정치연합 지지하냐? 웃기지 말어. 야, 남편이 뭐 거시기 달렸다고 나도 다 달려야 되는 거야? 부부간에 아니 뭐 남편이 뭐 좋아하면 나도 당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부부는 각각 개별적인 독립체인데 등 돌리면 남이야. 남편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아내가 무조건 새정치연합 지지해야 된다.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누가 어떤 그지 새끼가 만든 법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나는 지금 지지정당 없어. 내가 주장하는 건 뭐야? 지금 진보정당 중에 쓸만한 의원들이나 쓸만한 후보들이 있어. 그런데 그 정당으로는 당선이 안 된 애들이야. 그리고 새정치연합에는 그 지역이 좋아. 텃밭이 좋아서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나무가 자랄 곳인데 거기 썩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의 주장은 뭐야? 썩은 나무 패내고 죽은 나무 패내고 새 나무 심자라는 거야. 나는 진보정당 그 후보들에게 진지하게 부탁하고 싶어. 도대체 진보정당을 왜 운영하냐고. 반드시 진보정당 달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국민을 위한 당이야? 그 정당을 위한 당이야? 중요한 건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보 정책을 위해서잖아. 진보적인 정책을 실행하려면 당선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당에서 출마해야 될 거 아니야. 당선도 안 되는 당으로 출마해갖고 당선 가능한 개혁적인 사람들까지 떨어뜨리는 짓을 왜 하냐고. 그래서 내 주장은 모든 야당을 다 털어서 2번 밑으로 싹 털어가지고 다 섞어서 썩은 나무, 늙은 나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파서 그냥 태워버리고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싱싱한 나무들로 새로 가꾸자는 거야.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새정치연합의 그 절반 이상이 물갈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진보정당은 그렇게 진보정당을 위해 정치하지 마라. 진보 정책을 위해서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든다는,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선거제도를 바꾸고 우리 정치개혁을 하는데 힘을 다 모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자 갈 길을 가도 된다. 지금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 정당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급한 불은 꺼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택동하고 손문이 국공합작을 했어. 모택동하고 손문이 국공합작을 해서 누굴 몰아냈냐? 일본의 괴뢰 정부 원세계를 몰아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국민당하고 공산당은 전혀 성격이 달랐어. 모택동의 공산당은 진보정당이었고 그 손문의 보수당은 손문의 국민당은 보수당이었어요. 그 둘이 합쳐서 적을 몰아낸 거야. 그 군벌 독재 세력을 몰아낸 거라고. 지금은 보수와 진보 세력이 정말로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보수 진보 세력은 하나로 힘을 합쳐서 괴물 정당을 몰아내는데 힘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되면 그때 가서 갈 길을 가도 되는 거야. 지금처럼 그 표를 갈라먹는 35대 30 싸움에서 계속해서 24대 6으로 나가서는 100전 100패야.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져. 우리 국민들이요. 아니 어떻게 새누리당이 국회에 과반수가 넘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거야. 왜
안철수가 되는지를 알고 대책을 세우고 모든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전략적 사고가 안 돼. 그게 문제야, 그게. 예. 쓸데없는 얘기, 지금 방송과 무관한 얘기하면 내가 블랙 건다 그랬지. 예. 이 사람 부인 언제 옴? 내가 망치 부인이야. 자, 예. 블랙 풀면, 블랙 관리면 못 들어와요. 예. 아우, 정말, 그니까 우리 국민이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제일 속상할 때는 언제냐면, 평상시 때는 망치 부인님 막 이러면서 망치 부인에 대한 온갖 걱정을 다 하고 막 망치 부인이 뭐 인류의 막 선지자라고 막 치켜 세우다가 선거 때만 되면 쌩깐다? 선거 때만 되면 지가 지지한 사람 안 지지해 준다고 쌩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유 천박한 인간들. 내가 저런 것들 들으라고 뭐하러 이렇게 목 터져라 방송을 하나 싶으면 확 방송 접고 싶어. 그래도 그냥 참고 하는 거지. 언젠가 저것도 사람 될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쓸데없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추천해주신 2240분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완구 사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비판했다는 기사, 그것 좀 찾아와 주실래요? 예. 뉴욕타임즈에서 이번에 이완구 총리 사퇴 문제를 가지고, 예. 이완구 총리 사퇴 때문에 박근혜를 비판했다는 그 이야기, 그것 좀 뉴스 좀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원문하고, 그 다음에 그거 번역한 뉴스 프로 기사하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뉴욕타임즈의 아시아 태평양 그 지역 뉴스로 나온 내용인데, 이제 박근혜가 그동안에 총리 지명을 3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다. 그 얘기까지 나왔다더만, 아주 그냥 망신 개망신이죠. 그 기사가 또 나오니까, 아침에 어떤 여론조작부대가 뉴욕타임즈가 사기꾼이라고, 예, 사기꾼이라고 막 외치다가 장렬히 전사했죠. 이제 외국 신문에도 급이 좀 있어요. 예, 급이 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다 보는 기사들이, 예,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이제 신문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주요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쟤네들은. 물론 이제 이 언론사도, 난 뉴욕타임즈도 나는 100% 민주주의자 편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얘네들에게도 이 주주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소위 이제 신뢰할 만한 언론사들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그 뉴욕타임즈는 약간 미국의 민주당 쪽 성향이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쪽 성향이 있는 그런 이제 언론사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주요 그러니까 경제신문, 권위 있는 경제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월가가 월스트리트잖아.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요게 이제 그 미국의 주요한 3대 언론이고, 그 밖에 이제 NBC, TV 방송으로 뭐 NBC 방송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폭스 채널 같은 게 있고, 예. 근데 이제 폭스 채널은 미국의 유일한 종편이에요. 미국의 폭스 TV가 미국의 유일한 종편이야.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도 케이블 TV 뉴스라면 안 되는데 폭스만 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 폭스 뉴스가 어떤 문제를 가졌냐면, 이라크 전쟁을 계속 주도적으로 보도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이겼다는 식으로 계속 뻥을 치고, 거기에 무슨 대량 살상무기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부시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게 그게 폭스 채널이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CNN이라는 게 있죠. CNN은 이제 케이블에
그러니까 24시간 보도 채널인데 CNN이 언제 떴느냐 하면 그 걸프전 때 아버지 부시가 전쟁을 하던 걸프전 때 그 전쟁의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언론사로 확 급부상한 게 CNN이야.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그 언론사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실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사는 뭐 이제 종이신문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CNN, 그 다음에 NBC, 그리고 뭐 폭스 채널이 유명한데 그 폭스 채널은 뉴스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게 미국의 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공영방송이 BBC.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뭐 이게 뉴스를 잘 한다기보다 얘네는 그 공공 언론의 역할을 잘하는, 공정 보도를 하고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드는 그런 데가 이제 BBC. 그 다음에 영국 언론 중에 이렇게 좀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는 파이낸셜 타임즈.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인가가 있어.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이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 말고 또 뭐가 있는데? 또 하여튼 영국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유명한 게 3개고, 로이터 통신이라는 건 뭐냐면 가디언즈인가? 가디언즈인가? 또 대봐. 영국의 가디언즈하고 또 뭐가 있는지.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BBC, 그리고 뭐 가디언즈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이코노미스트인 것 같아. 그죠? 이코노미스트라는 파이낸셜 뉴스, 영국의 파이낸셜 뉴스 이코노미스트. 헷갈렸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영국의 파이낸셜이 들어간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신문이 영국에서 꽤 유명한,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즈도 신뢰도 높은 언론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영국 거고, 로이터 통신, AP 통신 이런 게 있어. AFP 통신. 그게 세계 3대 통신사인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로이터 통신이 제일 오래된 거고, AP 통신, AFP 통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라마다 통신사야. 그 통신사는 뭐냐면 언론사로 기사를 뿌리는 게 통신사야. 그래서 이제 전쟁 뉴스라든가 이런 걸 각 언론사로 뿌려주는 게 로이터 통신, AP 통신, 그리고 AFP 통신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언론사로 뿌리는 통신사가 그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개가 저기 통신사야. 근데 그렇게 2개 언론사가 공정하지 않은 게 문제지. 그래도 연합뉴스가 YTN보단 난 것 같아. YTN보단 난데 그래도 뭐 그렇게 썩 공정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파이낸셜 타임즈 맞아요? 하여튼 파이낸셜 타임즈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네, 맞아요? 파이낸셜 타임즈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주요 언론사가 있고, 로이터 통신, 그다음 AFP 통신은 프랑스 통신사,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영국 통신사죠. 그리고 로이터 AP 통신은 미국인가? AP 통신이 미국인가? 그래서 이제 세계 3대 통신사가 있어. 그런 통신사에서 뉴스를 다루면 전 세계에 동시에 뉴스 보도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채널 4는 모르겠고요. 이제 독일의 이제 GDF? 그게 독일의 공영방송이고, 그 다음에 채널 5일 거야, 아마. 독일의 채널 5? 독일의 채널 5가, 독일 통신사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거. 채널 5하고 GDF. 그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르몽드. 프랑스의 르몽드라는 언론사가, 되게 이제 오래된, 아니야. 채널 5가 프랑스 건가 보다. 채널 5가 프랑스? 좀 찾아봐봐. 하여튼 채널 5가 영국 아닌 프랑스 건데, 독일 아닌 프랑스인데, 그래서 GDF하고, 그 다음에 르몽드하고,
그 채널 5 이게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채널 5가 프랑스다. 유명한 언론사다. 이런 언론사들이 소위 그 블룸버그 통신사죠. 블룸버그도 통신사야. 그래서 그런 해외 외신들 중에서도 급이 좀 달라. 이런 언론사들은 그러니까 가령 내가 얘기했잖아. 전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애들. 전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애들이 그 언론사들의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미친다 그랬잖아. 이 언론사들도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가령 이제 뭐 각 공영방송은 주식이 아니니까 주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하잖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회사 중에 이렇게 불공정 방송하는 건 NHK하고 KBS밖에 없어. NHK도 다큐멘터리로 되게 유명한데요. NHK의 뉴스는 KBS 뉴스하고 똑같아. 수준이 진짜 저질이야.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보도를 하죠.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보도하지 않고. 그래서 이 NHK 뉴스하고 KBS 뉴스는 저질 뉴스라고 보면 되죠. 근데 KBS보다 요즘은 MBC가 더 저질이야. 요즘은 MBC가 더 저질이고 SBS의 문제는 뭐냐면 SBS 그래픽 담당이 일베라는 거. SBS는 정상적인 그 그래픽 화면을 쓰지 않아. 늘 일베 화면만 써. 그게 문제야. 그래서 SBS 뉴스도 보지 말아줘야 돼요. 꼭 그래갖고 그거 보고서는 일베 뭐 SBS에 또 일베 마크 나왔다. 그거 올리는 애 누굴까? SBS 뉴스에 일베 마크 나왔다고 올리는 거. 그거 일베야. 일베니까 알지. 안 그래? 그러면 왜 계속 이런 SBS 그래픽과 일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베 띄우는 거예요. 일베를